네, 반갑습니다. 홍영표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국회와서 마이크를 붙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플라스틱 오염 정신과 탄소 중립화를 위한 국제 국회 포럼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이하경 부의장님 그리고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나 오늘 노르웨이 대사님을 포함해서 한 8개 나라에서 이 외교관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플라스틱은 참 편리한 거죠. 어쩌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편리함과 익숙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편리함과 익숙함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해야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플라스틱, 우리가 합성수지라고 하는 이 플라스틱 개발이 처음에 자연 상태에서 이 합성수지 인공으로 개발할 때 굉장히 선한 운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역설적이고, 여러분 당구 치시죠? 빌레볼 당구 치는데 원래 이 당구공을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대량으로 희생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1860년대 전후에서 미국에서 너무 비싼 그 코끼리의 희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막자고 합성수지로 당구공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플라스틱의 본격적인 개발의 신호탄이 됩니다. 물론 이후에 플라스틱은 우리 주변에 뭐 기계, 자동차, 의료 모든 분야, 그러니까 식음료 분야까지 모든 분야에서 플라스틱이 확산되어 있고 가장 편리한 우리의 그 재료 중 하나로 사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구의 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 노르웨이 대사님도 해양오염, 플라스틱 해양오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년 약 한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그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자연 상태로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0년 이상이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거에서 물론 이 지구의 환경은 끊임없이 자체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버리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빨리 버리기 때문에 지구의 자체 정화가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10%로 지금 이해당하고 있어요. 아까 대사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입구에 이 폐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시멘트라든지 활용하는 저희가 재활용 부분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되거나 또는 재사용되는 비율이 우리가 버리는 10개 중에 딱 1개 정도만 재사용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갖고는 결코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페트병하고 캔 같은 경우는 보증금, 우리도 한국에서도 빈병 같은 경우 보증금을 해서 돈을 돌려주고 하는 방식이 있듯이 이런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이런 캔 쓰레기의 일회용품 사용을 행정 규제를 통해서 제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의 핵심은 기존의 익숙함과 편리함을 벗어나는 불편함이죠. 우리도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에 이미 합의됐던 사항을 뒤집은 게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음료수 먹을 때 플라스틱 빨대 스트로우가 있잖아요. 플라스틱 빨대를 다 종이로 대체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다시 규제로 돌렸습니다. 물론 저도 커피나 음료수를 마실 때 종이 빨대를 먹을 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긴 합니다. 그로 인해서 비용과 그 불편함 때문에 다시 플라스틱 사용을 허용하고 인해서 우리는 다시 불편했습니다. 사실 이런 플라스틱 환경 문제를 포함한 기후변화 그리고 빈곤
경제적 불평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힘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과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가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부는 효율성을 따지고 재정적 이유를 근거로 해서 사실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민감화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국제사회에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세계적인 시민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힘, 공통된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힘이 모아져야만 이런 문제를 국제 이슈로 만들 수 있고 각국의 정부들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시민사회 활동가 그다음에 단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젠다가 많이 높아졌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방치했던 기후변화, 그 다음에 탈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 많이 믿었지만 꼭 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문제 역시 묘하게도 어려운 나라일수록 빈곤한 국가일수록 환경 오염에 더 취약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발생하는 국가들이 더 많은 국제 정책에 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국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어젠다를 만드는데 오늘 이 세미나가 매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지구가 5번 정도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5번의 대멸종 중에서 마지막 멸종 이후에 그 세계를 지배하는 지구를 지배하는 동물, 그러니까 종류가 바로 포유류라고 하는데 인간도 포유류 중에 하나는 영장류로 포유류 중에 하나죠. 이 포유류가 지금 5차 대멸종 이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모성애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벌칙을 많이 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동물이 지배적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수산물의 오염 실태를 좀 더 적나라하게 우리 방송이나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통해서 보여준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 손자에게 지금 당장의 나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 우리 아이들의 식탁,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하다면 결코 이런 현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을 알리는 노력, 이 인공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과 이로 인한 해양 오염물이 가지고 있는 신체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그래야만 대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플라스틱에 대한 공해를 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나가야 됩니다. 세제 필요하면 세제 등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공해 방지 산업에 대해서 많은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환경오염과 특히 플라스틱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된다면 우리가 지금도 커피숍에 가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기의 개인적인 텀블러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변화가 자기적인 생각하지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제 발표해 주신 좋은 주제를 통해서 진짜 이 문제가 우리 한국의 문제,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돼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